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 12차 시 교과서를 읽자. 네, 시간입니다. 어, 거의 수업의 맨 처음은 항상 코로나 뉴스로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많이 안 좋아졌죠. 갑자기 좀 급격하게 어떤 감염자가 동선을 속이고 또 속였더라도 감염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 전파가 되는 상황이라서 또 그래 학생들도 막 감염되다 보니까 더 늦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지금은 있어요. 아직은 있는데 없어질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러면은 아무튼 뭐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좀 더 몸을 사려요. 요즘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아무리 여기 강원도 동해 삼척은 괜찮다지만 아무튼 그런 좀 뒤숭숭한 분위기는 다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과서를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아시겠죠? 교과서 펴놓고 교과서는 50몇 쪽이야? 네, 3쪽, 4쪽 뭐 그렇게 볼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성력이랑 등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관성력이라는 건 이제 어떤 개가 그죠? 개라는 건 어떤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뭐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구분하기로는 등속 운동하는 개랑 보통 가속 운동하는 개를 좀 구분했었죠. 가속 운동하는 개. 뭐가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얘는 일정한 속도고,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 그죠? 가속 운동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등속 운동할 때 어떤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으로다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었고,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되게 적어요. 특수한 경우라고 굉장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방향이 변하든지 속도가 다 변해요. 그건 다 가속 운동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이제 적용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관성력은 등속 운동에선 없다. 가속 운동에서만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 궁금한 거예요. 크기랑 방향이. 그죠? 그래서 방향부터 볼까요? 쉬운 거니까. 방향은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빨라지고 있다면 A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이쪽 방향이 관성력 방향이 돼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버스가 오른쪽으로 엑셀을 밟고 있다. 그럼 나는 관성력을 뒤로 느끼겠죠.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했었고, 그죠? 그럼 크기는요? 반대 방향이다. 크기는 나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돼요.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 그리고 등가 원리는 뭐였을까요? 등가 원리는 관성력에 의한 효과, 중력에 의한 이 효과가 구분할 수 없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같다. 그죠? 그래서 뭘 예로 들었었냐면 여기 지구고 여기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아니 상자가 아니라 우주선이죠. 우주선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럼 중력을 느끼죠. 내가 중력을 느껴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죠? 반대로 우주로 와요. 우주로 온 대신에 위로 가속 운동을 해요. 가속 운동을 하면 나는 뭘 느껴요? 가속 운동하면 뭐가 생긴다고? 관성력이 생긴다고. 근데 안에 있는 나는 얘예요. 얘 멍청한 애는 아닌데 얘는 만약에 이 상황을 다 가리잖아요. 다 가리면 내가 우주에서 이렇게 슝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구에 있어서 내가 지금 아래로 힘을 받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다고. 다시 얘기해서 관성력에 의한 효과와 중력에 의한 효과는 같다라는 게 등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주에서도 이제 사람이 원래 중력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우주에서도 중력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관성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인공 중력을 만든다고 하죠. 사실 인공 중력이라는 건 관성력인 거죠. 같은 효과를 나타내니까 중력을 만든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 57쪽을 보세요. 선생님이 같이 읽어주는 이유는 이 글이 일단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들었거나, 아니, 책이 많이 읽는 습관이 들었어도 이 과학책은 조금, 과학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리투 책은 좀 읽기가 부담스러워요.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잘 봅시다. 57쪽. 아직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1-46이요. 얘요, 얘. 버스가 가속 운동하는 동안 버스 밖에 있는 애가, 밖에 있는 얘요. 얘가 본 거랑, 그리고 안에 있는 애가 본 거랑 이제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스 밖에서 보잖아요. 버스 밖에서 보면 이 손잡이요. 손잡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걸 보는데 버스 밖에서 보는 애는 이 손잡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 보죠. 맞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 봐. 기울어진 걸 보긴 하지만, 근데 이 안에 있는 애는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걸 보긴 하는데, 만약에 바깥에를 다 가리면 얘는 가만히 있는 걸로 보여요. 누가? 이 손잡이가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인다. 막 앞으로 가는 것처럼 안 보여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천장에서 손잡이가 떨어져가지고 뭐 가는 거겠죠.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손잡이에 대해서 이 알짜 힘을 구해보면, 이 손잡이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면 아래로 mg, 그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손잡이면 아래로 mg가 있고 장력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두 개, 밖에서 보는 애는 얘요, 얘. 얘가 생각을 해요. 얘가 왜 앞으로 이렇게 갈까, 손잡이가. 알짜 힘이 오른쪽이겠지 라고 해서 따져봐요. 이 손잡이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이 작용해서 합력을 구하면 오른쪽이라서 얘는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해요. 그렇구나 라고 한다고. 그건 알겠어.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얘가 가만히 있단 말이야. 가속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봤을 때. 왜냐면 지도 A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상대성 원리죠. 모든 물체 운동은 상대적인 거다. 그러면은 이 손잡이 있죠. 손잡이에 마찬가지로 mg가 작용하겠고 이제 t가 장력이 작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손잡이는 앞으로 가야 정상이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얘가 봤을 때 합력을 하니까 오른쪽인데 앞으로 안 가지? 내가 봤을 땐 가만히 있어. 가속도가 없어. 작용한 알짜힘이 0이어야 돼. 해서 만든 게 관성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만든다고. 그 얘기예요. 그게 다 그 얘기.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면, 버스 밖의 사람은 손잡이가 기울어진 상태로 버스와 같이 가속 운동하고 있는 것을 관찰한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본다고요. 즉 손잡이에는 줄이 당기는 힘 T와 중력 mg가 작용해서 이 힘의 합력 F로 가속 운동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애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 같은 상황을 안에 있는 애가 보면 손잡이는 가속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해 있는 상태로 본다고요. 그래서 버스 안의 사람은 손잡이에 작용하는 합력을 0으로 관찰합니다. 버스 안의 사람은 손잡이가 정지해 있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이 줄에 작용하는 장력이랑 중력 외에도 상쇄시키는 새로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힘은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으로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 아시겠죠? 관성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죠? 얼마만큼? ma만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 57쪽 어디냐면 왜 여기지? 57쪽 아니에요. 56쪽이에요. 55쪽인데 왜 여기도 55쪽이죠? 그쵸? 57쪽이 아니고 다 57쪽이라고 해놨네. 그래서 55쪽이고, 어떤 물체가 가속좌표계에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한 관성력의 크기는, 가속좌표계라는 말은 아까 그 버스가 가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속좌표계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는 얘는 관성좌표계라고 합니다. 관성좌표계. 선생님이 따로 어려서 설명 안 했는데 관성좌표계, 가속좌표계.
해놓고, 그래서 관성력의 크기는 적은 거죠. 지난 시간에 질량과 가속도의 크기를 곱한 것과 같다.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 거기 밑줄 쳐놔요. 아니, 이렇게 네모칸 쳐놔요. 55쪽에 네모칸 쳐놓으세요.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도죠? 이 단위로 보고 아는 거죠. 이게 가속도인지 힘인지 뭐 질량인지.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50kg, 이건 질량이죠. 받는 관성력의 크기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오른쪽으로 얼마로? 2m/s.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버스에 여기 사람이 이렇게 타 있대요. 타 있으면 이거 몇 킬로? 50kg. 얘는 관성력을 어디로 받아요? 가속의 반대로 받는다고. 반대. 왼쪽이고요. 얼마만큼? MA만큼. 50 곱하기 2만큼. 100 뉴턴이 되겠죠. 힘의 단위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성력을 구하라고 해요. 구하라고 하니까 가속하는 방향이랑 질량만 알면 되죠. 나 넘어가 볼게. 이제 좀 이 페이지가 제대로 됐구만. 56쪽 보세요. 56쪽 등가 아직도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림은 지구 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줄 알면 되는 건데, 잘 봐봐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져요. 사과랑 같이. 근데 그걸 내가 밖에서 봐. 밖에서 보면 뭘 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게 통째로 떨어지는 걸 보겠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겠지. 얘네들은 가속도가 같아가지고 뭐 이런 게 계속 내려오는 걸 보겠죠. 점점 빠르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이번에 안에서 봐요. 안에서 보면 뭘 볼 것 같아요? 밖에 이제 보지 말고 나는 이제 사과랑 엘리베이터 문만 보이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사과가 가만히 있는 걸 보겠죠. 그럴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도 가만히 있고. 엘리베이터 문도 가만히 있고 사과도 가만히 있는 걸 본다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가 있어요. 그 아래 보면 다가 있는데 다가 있는데 우주 공간에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 이때는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걸 보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랑 다가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57쪽으로 와서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보세요. 57쪽에 위로 가속 운동하고 있을 때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안의 관찰자는 관성력인지 중력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그렇고 넘어갑시다. 거기 57쪽에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관찰자에게 작용하는 두 힘은 무엇인가 돼 있죠. 아까 전에 슝 떨어지는 얘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랑 뭐겠어요? 관성력이겠죠. 구별할 수 없는 힘은 중력이고요. 그 다음 반경이 100m인 도넛 형태의 도넛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리지? 이거 도넛 그리는 방법 알았는데 좀 이렇게 그리면 되던데. 아무튼 도넛 형태의 어떤 우주선이 있다고 하면 인공 중력, 관성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관성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어떤 운동을 시키겠다고? 가속 운동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뱅글뱅글 돌려요. 전체를 뱅글뱅글 돌린다는 얘기는 원운동 시킨다는 얘기는 구심력이 작용한다는 얘기고, 구심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뺑뺑 돌리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안쪽 방향으로 관성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중력처럼 느껴서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우주 정거장이 막 빙글빙글 돌고 이런 게 관성력을 만들려고 해요. 아니면 어딘가로 계속 가야 되잖아.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사실 실제로 우리 지구도 뺑글뺑글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쯤에 어디 붙어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중력 렌즈랑 문제풀이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력 렌즈는 뭔 소리냐면 중력이 렌즈 역할을 한다 라는 것 뿐이에요. 역할을 한다.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한다. 렌즈는 무슨 역할을 해요? 그럼 렌즈는요, 빛을 휘게 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중력이 빛을 휘게 만든다 라는 게 중력 렌즈예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 교과서 59페이지예요. 59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읽어볼게요. 그냥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별에서 나온 빛은 곧바로 직진한다. 여기 보지 말고. 그래서 별이 우리가 봤을 때, 하늘에 있을 때, 아, 별이 여기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빛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빛은 직진한다 라고 우리 뇌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실제로 빛은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요. 별은 원래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빛이 직진하다가 이 태양이 만드는 중력 때문에 휘는 거예요. 태양이 만드는 중력 때문에 휘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 서 있던 현우는 빛이 직진하니까 별이 여기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실제 별의 위치랑 관측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태양의 뭐 질량이 어느 정도라서 중력이 어느 정도니까 얼마만큼 휘겠지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5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과학자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를 확인한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요거라고, 중력 렌즈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중력 렌즈에 의한 효과 하나 더 보면, 잘 보세요. 지구가 여기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어떤 은하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은하랑 이제 선생님 관찰하는 은하랑 어떤 은하 단이랑 사이에 천체, 여러 가지 천체들이 모여 있는 이랑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얘는 이제 사방으로 빛을 뿜잖아요. 이렇게 사방으로. 그럼 그 중에 어떤 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 정도 휘면 굉장히 많이 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큰 중력을 뭔가 발산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진하지 못하고 그 질량 방향으로 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얘가 이쪽에서도 오는 것 같고 이쪽에서도 오는 것 같고 똑같은 애가 뭐지? 다중분신술인가? 해서 요런 걸 보게 돼요. 여기 아래 있는 요런 걸 보게 되는데, 이거 아인슈타인 십자가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똑같은 애가 여러 개가 보이게 되는, 그거는 얘가 사방으로 빛을 뿜는데 그 중에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십자가도 이것도 이제 중력 렌즈 효과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풀어봅시다.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물투 수능 얘기는 뭐 안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을 위해 비행기가 수평면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로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엔진을 끄고 엔진을 껐다고. 그 얘기는 힘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 비행기 자체적으로는 무동력 비행을 하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대요. 맞는 말을 골라라 하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보기를 읽어봐요. 기억. 비행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뭐 요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는 이제 여기 써져 있네. 무동력 비행을 할 때 중력만 작용한다. 비행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까? 맞죠? 그죠? 왜요? 왜 가속도가 일정해요? 중력이 일정할 테니까. 그 얘기고. 비행기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 이거는 요 땅에 있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비행기 타 있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A, B. 요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비행기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 얘는 A를 말하는 거죠. A. 타 있는 애, 여기 타 있는 애. 정지한 관측자가 볼 때 비행사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연직 위방향이다. 연직 위방향인가요? 똑같죠. 아까 버스랑 버스 안에 타 있는 애가 봤을 때 앞에 이제 그 버스 운전사한테 작용하는 관성력이 어디겠냐 이거예요. 지금 가속도 방향이 아래죠, 아래. 그러니까 윗방향이 맞아요. 비행기가 포물선 하는 동안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 정답이죠, 정답. 그죠? 중력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관성력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처럼 익숙해지기 어렵고. 다음은 중력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가속되고 있는 우주고, 그죠? 우주고,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가속하고 있대요. 가속. 어느 방향으로 가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떨어뜨렸다. 그다음 글이다.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관성에 의해 그 순간에 속도를 유지하지만 우주선이 가속하고 있으므로 우주선 안의 관찰자에게는 물체가 관성력을 받아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될 것이다. 아마 이쪽으로 가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을 볼 수 없다면 관찰자는 물체의 운동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무슨 좌표계? 가속 좌표계. 가속 좌표계. 랑 반대되는 거 관성 좌표계. 정지에 있거나 등속이라면 관성 좌표계고요. 가속이면 가속 좌표계고. 관성력은 근본적으로 중력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등가 원리라고 하죠. 기억은 관성이다. 아니고요. 니은은 등가 원리가 맞고 니은은 특수상대성 이론. 등가 원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기본 가정 두 가지 있었죠. 광속 불변이랑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특수상대성 이론 두 가지 가정 뭐였죠? 선생님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아무튼 찾아보세요.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등가 원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리고 기본 가정 원리에 가깝죠.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림 가는 지표면 위에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정지한 관측자 A가 사과를 가만히 놓는 거랑 그리고 B는 무중력 공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B가 손바닥 위에 사과를 놓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걸 나타낸 거래요. 볼까요? 기억, 가에서 A가 측정할 때 사과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A가 봤을 때 사과가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어디로 움직일 것 같아요? A가 봤을 때. 그럼 여기 C 한번 볼까요? C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랑 C가 봤을 때랑. A가 봤을 때 사과가 가만히 있겠죠. 왜? A도 중력가 속도로 떨어지고 나도 중력가 속도로 떨어지고 엘리베이터도 중력가 속도로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에서 비순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이다. 0이죠, 0. 그죠? 0. 그 다음 외부를 볼 수 없다면 A는 자신이 자유낙하하는지 무중력 공간에 정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답은 5번.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다음 봅시다. 또 우주선이에요. 가는 지표면에 정지한 우주선 바닥으로부터 높이 H 지점에 사람 A가 물체를 가만히 놓은 거고 얘는
위로 가속하고 있어요. 위로 가속하고 있고 B가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놓은 거예요. 놓은 건데 그래서 가나에서 AB의 질량은 M으로 같다. 질량이 같아요. 아시겠죠? 공기저항은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A랑 B는 똑같은 현상을 관찰하게 돼요. 그냥 얘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똑 떨어지는 거야. 같은 질량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G고 얘는 그냥 가속도가 G잖아요. 그래서 관성력이 어디로 작용해요? 아래로 mg로 작용해야겠죠. 여기서 mg는 관성력이고 여기서 mg는 중력이죠. 크기가 똑같고 방향도 같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내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물체를 놓은 순간부터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각각 측정하면 같아요. 같아. 구분할 수가 없다고. 같다. 외부를 볼 수 없다면 B는 그러니까 틀렸죠. B는 자신이 바닥에 서 있는 건 구별할 수가 없죠.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큰 게 아니고 같다고요. 같다. 구분할 수가 없다. 다음 봅시다. 중력 렌즈 얘기예요. 보세요. 가와 나는 무중력 우주 공간에서 Y방향으로 운동하는 우주선 위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뭐 등속하는지 과속하는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렇다. 각각 안에 그렇다. 근데 이제 얘가 손전등으로 이렇게 쏜 거예요. 빛을 이쪽 방향으로 쏜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쐈어요. 그때 Y 방향으로 A 같은 경우는 그냥 똑바로 갔는데 똑바로 가는 걸 봤는데 B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봤어요. 이렇게 위로 휘어지는 걸 봤어요. 위로 휘어지는 거. 왜 휘어졌지? 왜일까요? 이쪽에 엄청나게 큰 그죠? 어떤 천체가 있던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던지죠. 그럼 관성력이 위로 작용해서 빛이 위로 휜다 이거죠. 이쪽에 중력이 있던지 아니면 관성력이 있던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빛이 휜다는 얘기예요. 기억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빛이 직진하고 있잖아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나에서 우주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B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플러스 Y가 아니고 마이너스 Y라고. 관성력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관성력의 방향 플러스 Y가 맞아요. 그죠? 나에서 빛이 휘어진 것은 B가 관성좌표계라서 관성은 등속이라고. 등속. 그러니까 아니죠. 가속이라고 바꿔주면 맞죠. 가속좌표. 정답은 2번이 돼요. 오늘 배운 건 복습했고요. 관성력 등가원리 그리고 중력 렌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문제풀이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만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필기했던 데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 기억나죠? 있죠? 그래서 요것만 추가하면 되겠어요. 중력 렌즈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빛이 휘는 현상. 그래서 중력장이라고 하죠. 중력이 작용하는 곳을. 그래서 만약에 빛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여기 엄청나게 큰 천체 별이 있는 거죠. 별이 있으면 이렇게 별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휘어요. 중력 때문에 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림도 그려 놓으세요. 이해하기 편하게. 근데 이 중력과 관성력에 의한 효과가 같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쏜 거라고 할까요? 그럼 우주선이 위로 가속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성력은 어디예요? 관성력은 아래 방향이 되죠. 그죠?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빛이 이렇게 휘어서 진행하는 걸 보게 돼요. 조금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애가 얘가 A고 여기 있는 애가 B예요. B. 근데 이 A가 그냥 이쪽으로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지나가면서 빛을 쏘면 A는 한 요쯤 와가지고 빛이 아래로 휘네? 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B도 이 오른쪽으로 빛을 쏘고 아래 방향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 윗방향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 아래 방향으로 관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빛이 휘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가려놓으면, 여기 이제 바깥을 다 가려놓으면 이게 별이 있어서 휘는 건지 위로 얘가 가속하기 때문에 휘는 건지 A랑 B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휜다 별이. 요거까지. 그래서 필기 해놓으시고, 좋지 않은 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몇몇 학생들이 수업 어려워하고 있어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